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4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면 강낭콩들도 이제 싹을 다 틔워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직포를 덮어놨다가 오늘 그 부직포를 제거했어요.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4월달, 5월달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 뒤통수를 좀 심하게 때리는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늦설입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 개화기가 점점 앞당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늦서리 피해라든지 냉해 피해가 좀 심각한 추세입니다. 이 늦서리를 맞게 되면 작물의 생장점이나 어린 잎들, 꽃들 이런 것들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는 심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꽃이 수정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텃밭 작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늦서리라는 건 왜 내리는 거고요, 또 그 늦서리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어떤 징후들은 없는지, 그런 걸 좀 미리 알아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이라는 거는요, 지표면에 수분이 결로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얼어버리는 현상이 설입니다. 이 현상이 4월경 혹은 5월경에 나타나게 되면 그걸 늦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독 이 봄에 내리는 늦설이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수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었을 때, 그리고 씨를 심어서 싹이 트는 시기, 그리고 모종을 이식하는 시기가 바로 4월, 5월이기 때문에 유난히 그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늦서리에 피해를 입게 되면요, 2차 감염은 물론이고 사는 내내 병충해에 좀 취약한 작물로 자라게 됩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규모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보도자료나 이런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요, 이런 소규모 텃밭, 그리고 그냥 집 앞에 조그만 마당에서 작물들을 재배하시고 하는 우리 일반 텃밭농들은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 하에서 이 늦서리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반가운 봄비가 간혹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비입니다. 2, 3일 전에 비가 한 차례 온 뒤에 이 늦서리가 발생할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날 낮 최고 기온이 18도 정도 이하로 나타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기온이 7도씨 정도, 그리고 오후 9시가 되면 4도씨 정도로 대체적으로 좀 낮은 기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당 약 1도씨 정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땐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이 껴서 날씨가 흐리고 좀 싸늘한 이런 날씨에 이런 늦서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오히려 바람은 잔잔한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이런 날 늦서리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구름이 많으면요, 이 지표면에서 나오는 열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걸 이불처럼 막아줍니다. 지표면에서 나오는 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복사냉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는 걸 구름이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늘이 파랗게 맑으면 그 열들을 잡아두는 구름이 없게 돼서 이 열기가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좀 불면 찬 공기가 순환이 될 텐데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그대로 정체된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며칠 전에 비까지 와서 지면의 수분은 촉촉하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서 저녁으로 갈수록 온도는 점점점 떨어져서 6시에 7도, 9시에 4도씨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0도 이하로 떨어져야 냉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 날씨에 무슨 냉해가 나타날까, 늦서리가 내릴까 라고 안심하게끔 만들고 우리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늦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로 이런 방법들은 대규모 과수원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미세 살수 장치가 설치가 돼요. 미세 살수 장치라는 건 물을 아주 안개와 같이 곱게 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그걸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 계속 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방울이 오히려 많아지면 더 빨리 얼지 않겠나 하겠지만, 물방울이 얼게 되면요 열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걸 오히려 막아줘요. 그래서 해가 떠서 기온과 지온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 미세 살수를 계속 해주면 오히려 늦서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녹차밭이 있습니다. 그 녹차밭에 가보면 녹차밭 주변으로 꽤 높은 위치에 바람개비와 같은, 약간 선풍기도 아니고 바람개비도 아닌 그런 팬들이 쭉 둘러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멈춰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 날, 그래서 오늘은 늦서리가 내릴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는 날 그 팬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녹차밭에 있는 공기들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으면서 늦서리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수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과수원에서 이런 순환 팬을 통해서 공기 순환을 시켜서 늦서리를 예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설비나 시설들이 이런 텃밭이나 아니면 밭작물에는 설치하기가 너무 비용이 커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소형 텃밭에서 그런 설비를 설치해서 농사를 짓자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두 손 두 발 놓고 그런 피해를 입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른 봄에 작물들을 좀 빨리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투여하세요. 특히 마늘과 양파 이런 거에 2월달, 3월달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얘들이 웃자라요. 그리고 일반 이런 텃밭 작물들도 질소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한참 4월달 따뜻해지는 시기에 웃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웃자란 식물들의 조직은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쉽게 무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는 피해를 쉽게 입고 서리에도 쉽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타버리는 늦서리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4월달, 5월달에 작물들을 좀 빨리 키워보시겠다는 욕심에 이런 질소질비를 많이 시비하신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조기 파종, 조기 정식을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온 대책을 하시고 조기 파종, 조기 정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적기에 파종하시고 모종 정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왠지 날씨는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날 뭐라도 씌워 놓으시면 그 피해를 좀 막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닐은 좀 위험해요. 비닐은 위험하고 부직포당, 아니면 뭐 한 몇 평 안 되는 곳에 감자 한 20, 30개 심었다 그러면요, 신문지라도 꽃가를 접어서 씌워두세요. 뭐라도 씌워두세요. 그러면 해가 지고 나서 해 뜰 때까지만 씌워 놓으시면 서리 맞을 일이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런 조건들이 나타나는 날에는 혹시 모르니까 모래도 덮어서 텃밭작물이 늦서리로부터 피해를 입는 걸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해 농사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피해 잊지 마시고 올해 풍성한 수확 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